정기예금 금리 1년을 놔둬야 세금을 빼고 한 3% 정도 수준의 수익을 하루에 저는 얻은 거잖아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달러 투자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거래 하나하나를 다 토탈해 놓고 봐도 단 한 번도 1원도 잃어보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박성현 전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마침 또 책이 나왔습니다. 평생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법, 달러 투자. 전문가로서 제가 물어볼 게 되게 많거든요. 우선 현금이 마르지 않는 투자다. 어떤 투자인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줄 수 있으세요? 여기서 이제 마르지 않는다라는 표현은 이제 물을 생각하면 되겠네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달러 투자도 제가 운 좋게 좀 많이 경험을 하는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는 좀 실력이 있어요. 그런데 뭐 부동산 투자도 그렇고 뭐 주식 투자도 그렇고 뭐 다른 것들은 그냥 일반적이고 평범한 사람들의 실력과 수준과 멘탈 뭐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돼요. 그렇다면 내가 이런 투자 대상들을 가지고 경제적 자료를 찾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다가 이렇게 전략을 바꿔봤어요. 한 우물을 파면 하나의 물만 갖게 되지만 우물을 여러 개 파놓고 조금씩 물을 받으면 마르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자산 증식보다는 약간 이제 현금 흐름 창출에 더 목적을 둔 이런 투자를 해보자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이제 주식 투자, 국내 주식 투자로도 배당금 뭐 한 달에 100만 원 정도를 받고 뭐 미국 월 배당 ETF에서도 한 100만 원 받고 또 뭐 달러 투자는 좀 잘할 수 있으니까 거기서 또 한 100만 원 이상의 수익을 만들고 또 이제 제가 이걸 하다가 보니까 또 이제 기회가 생겨서 이렇게 책도 쓰고 뭐 인쇄도 나오겠죠 당연히 거기다가 이제 블로그로 한 월 100만 원 정도를 만들게 됐어요. 우연히 어떻게 열심히 하다가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물들이 저한테 이제 현금을 마르지 않게 해주는 그런 경험을 하게 했고 그것들을 이제 좀 전하는 책이다라고 보시면 그러면 노동 빼고 그러면은 들어오는 현금 흐름이 대략 합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노동을 빼고라고 말씀을 하시면 노동을 하는 거는 제가 사실은 이제 블로그 글 쓰는 것밖에 없기는 한데 저는 블로그 글 쓰기도 취미 활동? 노동으로 보지 않고 노동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투자라는 개념이 우리가 이제 돈도 소비하는 돈이 있고 또 투자하는 돈이 있잖아요. 뭐 이런 것처럼 우리의 노동력도 우리가 직장에 다니면서 다른 사람의 일을 대신하면 이제 소비하는 노동이에요. 근데 이제 장점은 있죠. 돈이 많이 들어오죠. 확실한 수익이. 그렇지만 언젠가는 이제 끝이 있다라는 단점이 있죠. 이 노동력을 이제 시장에서 인정해주는 그런 기간이 제한적이니까. 근데 이제 노동을 투자한다라는 개념은 제가 한 4년 전에 아마 블로그를 처음 시작했을 텐데 그때도 제가 하루에 1시간 정도 시간을 썼고 지금도 1시간 정도를 쓰는데 이 노동의 시간은 그대로인데 이 가치는 이제 많이 늘어난 거죠. 그때는 아마 제가 월 수입이 100원? 200원? 뭐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근데 블로그 돈이 생각보다 잘 안 돼요. 쌓이다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것도 이제 블로그에 애드포스트 인증을 했는데 하루에 13만 원이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그게 그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하루 방문객이 상당하다는 얘기네요. 지금 구독자는 한 6만 명 정도 되고 그 정도 되는구나. 그게 한 명에서 출발했어요. 이것도 처음에 블로그 시작할 때 제 의지도 아니고 제 첫 책이 아빠의 첫 돈 공부라는 책이었는데 그게 4년 전 정도에 나왔는데 출판사에서 이 뭐 독자들하고 소통도 하고 마케팅도 하려면 블로그 같은 거라도 하나 운영해라라고 해가지고 억지로 그냥 시작했어요. 근데 하니까 뭐 이렇게 하트도 날려주고 맞아요. 댓글도 이렇게 써주고 재밌더라고요. 그게 노동이라 볼 수는 없겠네요. 일기장. 투자 기록하고 일기를 쓰고 독자들하고 이제 소통하는 게 재밌는 일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제 그걸 하고 돈을 벌기 때문에 저한테는 뭐 노동을 투자한다는 개념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걸 노동이라기보다는 좀 투자에 가까운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참고로 아이가 넷이에요. 아이가 넷에 어머니 아버지도 제가 부양을 해야 되고 총 8식구가 경제적 자유를 이루려면 한 월 300만 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더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되게 아껴 쓰는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고 지금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면 되겠어. 그러니까 금융소득만으로 노동 없이 300만 원 정도를 만들면 난 경제적 자유를 얻은 거야. 현금 흐름으로.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건 일단 이뤘어요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걸로. 그래서 제가 뭐 금액을 구체적으로 현금 흐름을 들쑥날쑥하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힘들지만 예. 일단 그 정도 이상은 달성을 300 했다. 오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생각한 계기가 있을 거예요. 네. 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예요? 제가 그래 나름 엘리트 코스 대기업에서 엘리트 코스를 밟아왔어요. 그래서 임원이 되겠다, 나는 연봉을 더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만 있었지 뭐 경제 뭐 이런 것도 아무 관심도 없었고 예. 그냥 그거에만 몰두했었던 사람이었어요. 그게 2017년도의 일이에요. 얼마 안 됐죠 지금. 예. 네. 근데 제가 회사에 다니다가 섭섭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만들어서 투자까지 유치해가지고 네. 했던 이 대기업의 자회사였는데 네. 이게 뭔가 이제 저한테 섭섭한 일이 생겨서 내가 만든 회사인데 내가 그냥 그만두기는 싫고 잘 나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 이거를 회사한테 내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여주자라는 이 잘못된 마음으로 그만둘 수는 없으니 휴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갑작스런 휴직이었죠. 네. 그래서 휴직을 딱 하고 집안에 앉아 있는데 아 이거 큰 실수를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월급이 끊겨요. 아, 그쵸. 휴직을 하면 네. 그 월급이 끊기니까 제가 드디어 그 월급이 없으면 나는 생활이 불가능하구나. 호흡기를 잠깐 뗀 거죠. 그럼요. 예. 예. 근데 다행히도 영원히 뗐다면 큰일 날 뻔했죠. 은퇴를 하거나 그쵸. 뭐 내가 회사를 그냥 그만뒀다. 근데 네. 돌아갈 때는 있었기 때문에 마음 한편으로는 다행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아 이거 이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 나가야 되나? 섭섭한 건 섭섭한 거고 난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우리 8식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당시에 제가 그렇게 섭섭함을 피력할 수 있었던 거는 믿는 구석이 있기는 했어요. 왜냐면 제가 이제 그 전에 2014년도 그때 제가 한강변에 예. 건물과 아파트를 연끌을 했어요. 와. 그래서 그때 이미 내가 부동산 자산으로는 네. 나 예. 뭐 회사 안 다녀도 돼라는 이게 호기가 있었던 거죠. 자산 증식에 성공했던 거예요. 예. 근데 자산 증식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뭐 내가 살고 있는 집값이 오른다고 기분은 좋지만 이거 당장 뭐 캐시는 아니니까. 예. 캐시가 오히려 예. 없어지죠. 우리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가 얘기해줬듯이 비용이 오히려 나가는 이자 비용하고 뭐 이런 것들이. 예.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현금 흐름을 만드는 방법을 연구를 하다가 달러 투자에 눈을 뜨게 됐어요. 처음 시작했던 예. 계기를 말씀드리면은 예. 제가 이제 외국에 예.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예. 좀 큰 금액을 가지고 나갈 일이 있었어요. 아. 근데 보통 우리 여행 가면은 뭐 많아야 예. 200만 원 정도 이제 환전하면 그쵸. 그럼 환전 수수료나 이런 것도 별 크게 신경 안 써도 되고 예. 이렇게 가는데 저는 그때 1만 달러를 가지고 나가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제 신고 없이 예. 가져갈 수 한도까지? 있는 예. 그 달러의 크기가 1만 달러였어요. 그래서 지금도 뭐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1만 달러를 환전을 하는데 1,000만 원 정도 수준이죠. 지금 고환율이니까 더 높아졌겠지만. 그래서 1,000만 원을 환전하려고 하니까 환전 수수료가 살 때 일단 17만 5천 원이 환전 수수료로 나가고. 그쵸. 예. 예. 또 만약에 내가 이걸 갖다가 다시 그 원화로 바꾸려면 또 17만 5천 원, 총 35만 원이 사라지는 이런 마법이 일어나는 구조더라고요. 맞아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 고정관념 속에 아니 달러를 사고 팔아서 어떻게 수익을 얻어? 그쵸. 우대 환율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게 수수료 때문에 높거든요. 3.5%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기예금 1년 이자율보다 높은 예. 수수료가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보니까 환전 수수료 우대라는 게 있더라고요. 예. 그게 90%까지 누구나 요즘은 가능한데 그 90%라는 얘기는 그 3.5%가 0.35%가 된다는 얘기예요. 10%만 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17만 5천 원이 아니라 17,500원만 내면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래서 17,500원을 내고 환전을 일단 했어요. 달러로. 그래서 외국에 가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계획이 취소가 됐어요. 아. 그럼 이제 작은 금액이면 다음 여행 갈 때 쓰거나 이러면 되는데 이게 1,000만 원이나 되고 지금 나 휴직 중이라 휴직 돈도 중에. 없는데 마이너스 예. 통장에서 뺀 돈이어서 예. 심지어 그래가지고 이거 다시 어쩔 수 없이 다시 수수료 내고 다행히도 우리가 90% 환전 수수료 우대를 받으면 대부분의 99%의 은행에서는 환전했을 때 수수료 우대를 재환전했을 때도 해줘요. 그러니까 다시 17,500원 내면 되잖아요. 그래서 총 35,000원이 줄어든 금액이 이제 나한테 오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웬걸 10만 원이 더 붙어서 온 거예요. 환율이 올랐어요? 예, 그 사이에 13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근데 13원이 별거 아닌 게 뭐 1% 정도 수준? 예. 그거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한 13원 정도가 일주일 동안 오른 거는 별거 아닌 거죠.
그렇게 오른 것이 내 이제 투자 금액이라고 한다면 이제 금액이 좀 크다 보니까 10만 원이라는 돈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게 아니 난 손가락만 까딱까딱 몇 번 했을 뿐인데 이 1,000만 원이 1,010만 원으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이 달러 투자라고 하면 예. 장기적인 관점에 그쵸. 예, 리스크 헤지용 부자들이 하는 거. 아니면 좀 네. 돈 없는 친구 레버리지 막 팍 걸어가지고 FX 마진 하잖아요. 그렇죠. 예. FX 마진 거래 뭐 이런 걸로만 생각했었는데 제가 처음으로 단기 트레이딩이 가능한 구조를 발견한 거예요. 달러로요? 네. 오. 근데 이게 좀 더 이제 공부를 하고 지식이 쌓인 다음에는 이 환전 수수료가 아까 17,500원이라고 네. 했잖아요. 이제는 더 낮아졌어요. 그래가지고 현존하는 투자 대상들 중에 아마 거래 비용이 가장 낮을 거예요. 주식 같은 경우에 100만 원을 네. 사고 팔면 네. 세금하고 수수료까지 네. 합쳐서 한 3,000원 정도가 들 거예요. 0.3% 정도죠. 네. 그런데 만약에 전신환으로 그 달러를 사고 팔면은 스프레드도 낮고 그리고 환전 수수료 우대율도 95% 정도가 적용이 돼가지고 1,000원 정도예요. 사고 팔았을 때. 오. 증권을 거래했을 때 3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주식으로도 단타가 가능하다면 이 달러로는 더 가능할 수 있는 구조가 나오는 거죠. 달러를 트레이딩 한다 이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무섭잖아요. 네. 1,000만 원으로 10만 원을 벌어봤지만 테스트로 한 100만 원 정도를 한번 또 해봤어요. 근데 이 환율의 움직임이 이제 많은 분들이 거래 비용이 비싸다는 이제 고정관념이 있는데 거래 비용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낮아요. 현존하는 투자 대상 중에 가장 낮고 심지어 세금도 없어요. 종합소득 과세 대상도 아니에요. 심지어 세금이 없구나. 아무런 세금이 없어. 한 100억을 벌든 네. 1,000억을 벌든 세금이 없어요. 일단 그런 장점을 제가 캐치를 하고 그러면 내가 이거를 단기 트레이딩 대상으로 해봐야겠다라고 했는데 또 하나 이제 달러 투자를 단기 트레이딩으로 접근 못하는 분들이 생각하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환율 변동폭이 너무 낮아. 작아.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쵸. 근데 그것도 이용할 수 있는 게 투자로 어땠냐면 제가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환율의 변동성은 낮은데 잦아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환율이 이제 1,000원이었어요. 근데 그날 1시간 후에 5원이 올랐어요. 또 1시간 후에 다시 내려가서 1,000원이 됐어요. 또 1시간 후에 다시 1,005원이 돼요. 그러다가 다시 1,001원이 돼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루 종일 반복을 하다가 마지막 종가에는 1,001원으로 딱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백테스트 같은 걸 할 때 과거의 데이터를 보잖아요. 그러면 그날은 그냥 1원만 오른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무수하게 파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율 변동성은 낮지만 잦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100만 원을 샀어요. 저는 5원 정도의 환착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나오게 오르더라고요. 팔았어요. 그랬더니 5,000원을 벌게 되더라고요.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아니 된다. 그런데 잠시 후에 다시 원래 가격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또 샀죠. 또 올라요. 또 팔았죠. 그래서 하루에 100만 원으로 25,000원을 벌어본 거예요. 이게 100만 원으로 25,000원. 2.5%잖아요. 예, 정기예금 금리 1년을 놔둬야 세금을 빼고 한 3% 정도 수준의 수익을 하루에 저는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거다라고 생각을 해서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는데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제가 달러 투자를 한 5년 정도 했어요. 거래 하나하나를 다 토탈해 놓고 봐도 단 한 번도 1원도 잃어보지 않았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법을 따라 하시면 그 누구라도 가능한 게 제가 이제 투자 원칙을 크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두 가지를 지킨 게 뭐였냐면은 닉슨 쇼크라고 해가지고 근본이제가 없어진 70년대에 처음 고정환율제가 변동환율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지금 50년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50년 차트를 딱 놓고 보니까 우리나라 그 3조 호황인 그 80년대에 한 700원 정도 수주가 최저 환율이었고 IMF 때 한 2,000원까지 갔다가 1,700원 정도로 마감될 때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최저는 700원, 최고는 1,700원. 단순 무식하게 저는 더했어요. 그래서 나누기 2를 했어요. 1,200원이라는 숫자가 딱 나오는 거예요. 중간값이다. 네. 그러면은 이 환율의 차트상에 1,200원을 중심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라면 1,200원 이상에서는 사지 말고 1,200원 아래에서 사면 얻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라는 이 단순 무식한 계산을 하고 원칙 첫 번째 1,200원 이상에서는 달러를 사지 말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원칙 하나가 손절매 하지 마세요라고 했어요. 아무리 환율이 낮아져도
이거는 하방이 튼튼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경제가 아무리 좋아져도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가 한없이 높아질 수는 없거든요.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가 높아지는 게 환율이 낮아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이 달러를 1200원 아래에서 샀으면 언제인지는 몰라요. 하지만 1200원 이상으로는 반드시 올라가게 되어 있으니 우리 경제 구조상 우리 경제 정부가 지켜주기도 하잖아요. 환율이 너무 낮아지면은 구두 개입해가지고 올려주기도 하고 지금처럼 너무 높아지면은 달러를 또 뭐 이렇게 걷어들이거나 뭐 해가지고 낮춰주기도 하고 정부가 도와주는 투자예요. 그래서 제가 손절매 하지 마세요. 딱 두 가지 원칙만 얘기했는데 이걸 지켰으면 지금 이미 1300원까지 갔다 왔잖아요. 그리고 2년 전에는 또 코로나 위기 때도 1300원 한번 구경했고 그때는 또 저한테 이런 문의를 했어요. 지금 더 오를 것 같은데 달러 사야 되잖아요. 제가 그때 이렇게 얘기했죠. 지금은 1200원 아래에서 산 달러를 팔아야 될 때지 왜 지금 사세요? 라고 얘기하면서 기다렸더니 아니나 다를까 환율은 이 어떤 자산의 가치가 아니라서 우상향하지 않기 때문에 비율이잖아요. 원화와 그쵸. 달러의 교환 비율이기 때문에 결국은 1200원 아래로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고 실제로 1080원까지 내려갔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다시 올라왔죠. 그래서 이 규칙을 지켰다면 당연히 잃을 사람이 없겠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사실 이제 스킬이 좀 늘어나가지고 1200원 이상에서도 거래를 해요. 오늘도 저는 현금을 거의 뭐 대기업 연봉 수준의 하루 이 현금만큼 수익 실현을 하고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부럽다. 그 주식 투자도 꽤 잘하시겠는데요? 그때 제가 2018년도에 환율이 저환율이니까 가능하긴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못하는데 그때 시장 수익률이 달러에 투자해서 시장 수익률이 1월 1일 날 달러를 투자해서 31일 날 팔면 5.7% 정도의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해였는데 제가 그거에 17배를 달성했어요. 시장 수익률의 17배인 100% 이상. 제가 금액으로는 한 1억 원 정도 투자했는데 1억 원을 벌었어요. 그걸로. 제가 그때 그 경험을 가지고 있었던 투자 방법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게 이제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 방법이 있었어요. 제가 이제 고안해낸 어떻게 보면 야매 투자법이라고 했었는데 그 방법으로 이 달러 투자를 성공적으로 한 다음에 근데 문제가 생긴 거죠. 달러 투자의 유일한 약점이 있어요. 종목이 한 종목이라는 거예요. 얘가 우리가 뭐 삼성전자가 좀 올라서 수익 실현하면 옆을 보면 현대차가 저평가돼 있고 이게 교체 매매가 가능한데 달러는 올라가면 1200원 이상에서 안 산다고 했잖아요. 거래가 불가능해서 현금 흐름이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혹시 이 매매 시스템을 주식 투자에도 하면 응용해 보면 이게 통할까라는 이제 호기심이 들기 시작했어요. 왠지 통할 것 같아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통해요. 그쵸. 지금 올해 수익률로 보면 올해 초반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하락을 했죠. 제 계좌는 플러스예요. 지금 이런 하락장에서도. 인버스 사신 거예요? 아니에요. 제 이 세븐 스플릿이라는 투자법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한마디로 분할 매수하고 분할 매도하는 전략을 구현하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삼성전자가 올해 초부터 지금까지 보면 그때 사가지고 가만히 놔뒀으면 그냥 마이너스겠죠. 그죠. 시장 수익률만큼 저는 플러스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냥 분할 나눠서 사고 나누어 팔았을 뿐인데 이게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의심하시는 분이 계실까봐 블로그에다가 인증샷을 다 올렸어요. 제가 몇 월 며칠에 얼마치를 사서 얼마치를 팔았고 그냥 캡처 다 1원 단위 하나까지 다 캡처해가지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의심되시는 분들은 그걸 보시면 이런 구조니까 가능하겠구나. 하락장에서도 플러스를 만드는 게 가능하구나를 아실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산 지점이랑 끝 지점만 보니까 그렇죠. 이렇다라 보지만 이 안에서도 이게 있는데 하니까. 세븐 스플릿이라는 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7분할. 그렇죠. 계좌를 7개 나눈다라는 개념인데 이거를 잠깐 소개를 드린다면은 제가 달러 투자를 할 때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연의 섭리라고 해요. 저는 투자의 섭리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내가 사면 내리고 내가 팔면 오르는 게 이 투자의 섭리예요. 이거는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제가 한번 테스트도 해봤는데 내가 한 100번을 사면 99번은 딱 맞아떨어져요. 주식은 그냥 내가 사면 내리고 달러도 내가 사면 내린다고 생각하고 제가 이걸 인정하기로 했어요. 이걸 거스르지 말자. 그냥 이렇게 생겨 먹은 게 투자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누어 사기로 했어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1200원에 이제 사기로 했잖아요. 1200원에 뭐 예를 들면 100만 원어치를 사요.
그리고 1190원이 됐을 때 또 100만원어치를 사요. 이거는 많은 분들이 뭐 실제로 하고 있는 일일 거예요. 그렇죠. 물타기라고 하죠. 네, 물타기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이 인간의 본성이 그쵸. 스스로 막 다 하게끔 해줘요. 이렇게 해서 막 나눠서 사요. 그래서 근데 좀 넘버링까지 해요. 저는 넘버 1, 넘버 2, 넘버 3, 넘버 4 계속 사요. 떨어질 때마다 사요. 내가 사면 내리는 게 주식이니까. 그렇게 사다가 팔 때가 달라요. 보통 사람들은 만약에 1200원에 사고 1190원에 사고 1180원에 사면 평단가가 1190원 정도에서 형성이 돼요. 그래서 1180원에서 한 5원 정도가 오르면 안 팔아요. 1190원 이상 평단가 이상으로 돼야지 그때 난 수익 실현이 되는 거라고 생각하고 매도를 하더라도 그때 분할 매도를 해요. 본전 심리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저를 그걸 고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이제 투자 자아를 나눈다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제 투자 자아를 그냥 아예 나눠버린 거예요. 넘버원 투자자는 그냥 넘버원 투자자예요. 2는 2고 3는 3예요. 3는 넘버원 2한테 비웃어요. 이 새끼들 비싸게 샀네. 네, 그렇죠. 고점에 물렸다. 네, 나는 1180원에 샀는데 병신 하면서 있어요. 근데 5원이 딱 올라요. 수익 실현 해버려요. 얘만. 앞에 거는 물려있지 않냐? 난 나는 상관없어. 나는 수익 얻었어. 5원의 환차익 얻었어. 라고 하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다시 떨어져요. 다시 떨어지면 또 사요. 그리고 이 마음속에 넘버 3에게 감정이입이 되면 우리가 이제 오르기만 바라는 투자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계속 반복되다 보면 어느 순간 저는 삼성전자가 그래요. 제가 넘버 1 사고 2 사고 3 사고 4 사고 이렇게 샀다가 그 4하고 3가 수익 실현을 하고 난 다음에 지금 그게 이제 계속 반복됐죠.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그래서 2, 3, 4가 얻은 수익 실현한 게 넘버 1의 손실률을 메꾸고도 남은 상태인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떨어졌잖아요. 지금 넘버 1, 2는 이제 투자 중인데 3하고 4하고 이제 세븐 스플릿이니까 7까지 얘네들이 이렇게 삼성전자를 지켜보면서 폭락해라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오르기만 바라는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내렸으면 하는 마음도 가지는 투자를 하니까 항상 편한 거예요. 마음이. 실제로 마음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은 가끔 가다 내가 이걸 계속 반복하다 보면은 내가 지금 오르기를 바라고 있는지 내리는 거를 더 바라는지 애매해질 때가 와요. 달러는 내가 종목이 한 종목이라 그냥 마음속으로 넘버원이 얼마에서 그렇게 투자 자아 분열이 가능한데 주식은 이게 HTS 상에서 합쳐져서 평단가가 나와요. 맞아요. 합쳐져 나와요. 그래서 이게 내 마음을 제어를 못하기 때문에 제가 계좌를 나눠봤어요. 그래서 저는 7개 계좌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그냥 하루에 제가 주식 투자할 때 이렇게 모니터 들여다보는 게 아니라 그냥 하루에 한 번 정도, 한 10분 정도 들여가지고 넘버 7을 열어봐요. 만약에 빨간색이 보여요. 팔아요. 없어. 그냥 그 다음 거로 넘어가요. 이거밖에 안 해요. 그랬는데도 저는 이제 그 다 인증을 해요. 수익을 얼마에 샀고 얼마에 팔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한 1억 정도를 실제로 어떻게 세븐 스플릿을 운영하는지 실제로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하고 그 프로젝트를 할 1년 반년 정도에 1억 원을 가지고 해봤어요. 저는 지금 지난주 기준으로 한 1,400만 원 정도 플러스가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누어 사고 나누어 팔았을 뿐인데도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